자, 지금부터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싹 한번 보려고 그래요. 왜 예전에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를 잘 봤을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한 적이 있었죠. 자, 크게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급등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한 30% 올라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한 7, 80%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요. 예, 지금부터 왜 진단키트를 볼 거냐면 자, 그렇게 일주일 반 정도 2주간 올라가다가 주식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 없죠.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와요. 반드시 조정이라고 가는 게 오게 되는데 그 조정이라는 게 왔을 때 조정의 끝이 있겠죠. 물론 끝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가 조정의 끝인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줄 자리만 잘 지켜주면 다시 한번 진단키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진단키트를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베트남이 주변국이 원수유 두창 유입에 비상이 걸렸는데 검사 키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수젠텍이 조달청하고 9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 키트 하나하나 볼 건데 물론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체로 보면 일단 젠큐릭스를 보면 월봉에서 봤을 때 원체 싸죠. 원체 대바닥에 있고 주봉에서 보면 추세를 틀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5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9,22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앞전에 한 10%대 올라갔죠. 그러면 지금 깨지 않아야 될, 그죠? 깨지 않아야 될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10%, 15% 뛸 수가 있어요. 즉, 진단키트주가 좋았다가 조정받을 때 같이 온 거니까 역시나 자리는 괜찮고 20선 깨지 않은 자리 볼만하고 자, CTC 바이오를 봅니다. CTC 바이오 월봉 차트를 보면 역시 위치는 낮죠. 지금 어떤 종목이 간에 안 낮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많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올려놨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봉에서 20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나 한두 번 급등할 수는 있어요. 단지 이 친구도 이제 기간적이 좀 짧아요. 자, 이제 가격 떨어진 거에서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한번 빵 때리면 차익실현하고 나오면 돼요. 자, 웰바이오텍을 봅니다. 웰바이오텍 역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는 5선이 올려놨어요. 5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을 시도해주고 있는데 일봉에서는 움직였죠. 이렇게 한 7% 가까이 움직였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진단키트주들이 살짝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밀려주면 뭐 5일선을 찍고 간다거나 20선 찍고 간다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를 볼게요. 인트론 바이오를 보면 월봉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 A군, B군 나눠드렸죠. A군이라는 종목은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너무 심한 애들, B군이라는 애들은 좀 덜 떨어지는 이런 애들인데 A군 종목들을 매수해 놓게 되면 반드시 좋은 수익주량이 높아요. 자, 인트론 바이오는 어차피 5선 위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일봉에서 앞전에 이렇게 12%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력을 갖고 뛸 수 있으니까 인트론 바이오도 잘 보고 계시고 자, 엔디포스가 좀 잘 뛰었었죠. 잘 뛰었다가 근간에 역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진단키트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월봉에서 위치는 언제 낮아요? 자, 주봉에서는 5주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죠. 자, 주식은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자리인 5주선만 훼손해주지 않으면 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이렇게 돌아주고 있죠. 그래서 내일 같은 날 21선만 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예전에 뛰었듯이 이날 거의 한 19% 갔거든요.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디텍 매도를 봅니다. 이제 올 자리 왔는데 자, 꾸준히 잘 올라왔었어요. 이제 월봉의 위치는 일단 낮고 주봉에서는 5선 근처에 왔어요. 여기 깨면 안 돼요. 5선 깨게 되면 바디텍 다시 제자리 와요. 그래서 바디텍 매도도 역시 진단키트 관련해서 잘 올라갔다가 조정 거친 자리까지 왔죠. 내일이 엄청 중요해요. 내일 21선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 주면 매수, 깨면 손절. 가장 위험한 자리가 가장 매수 타임이 될 때가 있어요. 즉 매수가 있고 손절가이기 때문에 매수가 있고 손절가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 가장 위험한 자리가 매수 타임이에요.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폭이 작겠죠. 내동매매에서 높은 데 몰리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높은 데 몰리면 손실이 커지지만 이런 공간은 바로 매도하고 나가면 손실이 작기 때문에 내일 진단키트가 움직인다면 바디텍 매도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기준으로 21선 자리를 기준으로 꼼꼼히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마전을 볼게요. 소마전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역시 5개월선 근처에 있거든요. 이 친구도 위치 낮아요. 그래서 주봉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에서 이번 주에 우선 훼손하지 않고 있죠. 여기 훼손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딱 21선 찍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역시 내일부터 소마젠 같은 친구들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앞전에 14% 올라갔죠. 자, 그러니까 웬만한 진단키트 관련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죠. 대신에 이러한 주식들이 이러한 자리를 깨지 않으려면 21선 기준으로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인시스템을 봅니다. 역시 정확히 맞죠. 자, 지인시스템도 굉장히 잘 올라갔던 종목에 여기서 막 5%, 이날 10%, 이날도 뭐 6%대 쭉 올라가다가 역시 진단키트들이 조정을 받아 조정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21선에서 멈췄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진단키트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지금 막 베트남이라든가 진단키트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진단키트 수출도 많이 하죠. 안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잘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간 자리가 중요했거든요. 정확히 조정을 받는 자리가 왔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월봉, 주봉에서도 엄연히 그죠? 5선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진 시스템도 한두 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굉장히 속썩이는 EDGC를 봅니다. EDGC 때문에 아마 속썩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다시 자, 월봉 바닥권에 있고 주봉이 중요해요. 주봉이 5선 근처에 왔죠. 내일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주 물론 금요일 종가상 올려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 5주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4계좌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5주선 기준으로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선 깼죠. 내일 회복해 줘야 돼요. 내일 회복을 못 해주면 더 밀려요. 진단키트 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재 좋은 이슈를 갖고 있더라도 잘 읽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내일 요 20일선을 회복해주고 뛰나가기 시작하면 잘 뛸 수 있으니까 EDGC는 내일 좀 꼼꼼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팜젠사이언스를 봅니다. 팜젠사이언스도 똑같죠. 자, 월봉에서 위치 낮아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근처까지 밀렸어요. 당연히 진단키트 조정받으면서 밀렸고 일봉에서 보게 되니까 21선 근처 와 있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21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하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찍을 자리 찍었다는 얘기죠. 자, 오상자의 예는 좀 자리가 애매한데 월봉에서 일단 강력한 매물대를 못 들었어요. 항상 60개월선이 강력한 매물대가 되고 저항선이 되죠. 가장 강력한 수급개월선이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렇게 20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딱히 20선에 오든가 5선에 오든가 이렇게 해야 사야 되는데 일봉에서 사기가 좀 애매해요. 굳이 매수한다면 그냥 의미를 갖자면 예전 저점이 6,930원 정도 안 깨면 매수 올만한데 그래도 원체 크게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1선 찍고 나갈 때 여기까지는 최소한 밀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빠르게 단타 단기를 잘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20선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수젠텍이 계약 얘기가 좀 있죠.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원래 20개월선이 이렇게 강력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5주선에서는 안 하고 있죠. 뭔 얘기냐면 5주선 근처에서 한번 매수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니까 21선 근처 왔죠. 자, 21선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21선 깨면 사지 말고 21선 지켜주고 돌아나간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7, 80% 올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고 제가 이런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조정권이니까. 그러니까 21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진매트릭스도 볼게요. 진매트릭스도 잘 올라왔었죠. 자, 진단키트가 잘 올라왔다.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고 자, 월봉에서는 20기가선 근처 목표가예요. 자, 주봉을 보면 5주선 근처까지 왔죠. 5선만 안 깨면 돼요. 5주선 가격을 딱 그면 꼭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선을 거놓으면 7,860원이라고 나오죠. 7,860원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일봉에서 7,860원 자리가 요런 데예요. 자, 여기죠. 그러면 진맥트리스가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이런 데를 툭 찍고 깨지 않으면 매수 올만한 거예요.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한 이슈가 또 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진단키트를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내일 자리 다 깨고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매수하지 말고 추세가 상향으로 쫙 뻗어놨다가 진단키트가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데 당연히 쉬는 타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주일간, 2주일간 충분히 쉰 거예요. 쉬었다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깨지 않아야 될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고 돌아 나가게 되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즌을 봅니다. 시즌 20선 깼죠. 시즌은 원체 진단키트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던 친구고 우하향 중이라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우하향일 때는 그냥 단기 단타로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거지 여기서 중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우하향 하더라도 반드시 집에서 쉬는 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 요 끝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되는 거냐. 월봉 기준으로
상승, 하락, 다시 하락, 매집. 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즌의 공간은 여기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여기가 끝일지 알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에서 멈추려면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주봉을 봅니다. 우선 안 깨고 있죠. 자, 일봉에선 21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주봉에서 자리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21선을 갑자기 회복해주고 뛰어나가냐면 순간 이전 고점 변곡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단타 단기용으로 수익이나 이렇게 길게 끌고 가지 말고 단타 단기용으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SD바이오 센서를 볼게요. 자리 다 깨고 있죠. 원래 진단키트가 조정이 세게 들어왔어요. 자, 5개월에서 못 들어주고 떨어지고 있죠. 현재 주가에 지금 높지는 않고 주봉에서 역시 똑같이 5선에 멈춰섰죠. 이 얘기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내일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SD바이오 센서도 내일 만약에 21선을 바로 회복해주지 못하거나 다시 돌파해주지 못하면 다시 바닥으로 와요. 그러니까 SD바이오 센서는 내일 같은 날 하루 잘 봐야 되고 진단키트 관련들 전체로 내일 잘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과연 완전히 밀릴 건가 추세를 밀릴 건가 돌아 나갈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어제 잘 올라갔었죠. 굉장히 잘 올라갔다가 월봉에선 좀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어요. 5개월선 가격이 8,060원인데 여기 깨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는 있어 위에 있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5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일봉에서 살 자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충분히 갭을 메꾸는 21선까지 기다렸다. 이 갭 메꿀 확률이 높아요. 갭이죠. 갭 메꿀 확률이 높으니까 이 갭을 메꾸는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간에 되도록이면 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딱딱딱 매수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엑세스바이오를 봅니다. 엑세스바이오를 보게 되면 역시 5선에 멈췄죠. 참 신기한 거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5주선 근처에 중기적으로 추세가 결정이 되는 5주선 근처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어미 5선 근처에 있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 손 깼죠. 똑같아요. 이 친구도 내일 빠르게 21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면 쭉 밀릴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고 대신에 내일 같은 날 21선을 돌파해서 날아간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봉에서 5선을 지켜주고 다시 돌아나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일봉보다는 주봉을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좋고 21선 회복 여부를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권에 있는 게 휴마시스인데 저는 사실 이런 친구를 좀 무섭게 보거든요. 자, 왼쪽 산. 그래서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산인데 자, 다시 한번 반등의 여부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냐면 여기 변곡점이 있어요. 여기. 가격이 얼마냐면 22,200원대예요. 절대 22,2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돼요. 자, 주봉을 보게 돼도 5주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다른 친구들은 5주선까지 왔는데 유일하게 휴마시스는 안 왔어요. 19,600원대가 5주선이 되는데 그 전에 없어서 22,200원 안 깨는 게 중요하고 자, 이렇게 이슈 따라 올라가겠죠. 굳이 매수하려면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즉 21선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는 있으면 깼는데 빠르게 못 시켜주죠, 지금. 자, 레고캠 바이오는 결론적으로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친구고 반등할 때 그냥 단기 반등폭 먹고 나오는 게 맞고 이렇게 5일선 밀고 내려오면 크게 무너지니까 43,400원 5개월선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자, 주봉에서도 이선 잘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자, 20선 깼기 때문에 역시 여기 자리를 거요. 이렇게 거놓고 21선을 깼는데 이 자리를 밀고 내려오면 하방을 확 밀린다.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가격을 알고 매수매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레오캠바를 사겠다 그러면 전일의 저점을 잘 보고 매수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코바이오도 아까 설명드렸죠. 자, 바이오니아는 많이 이제 주가가 이제 뛰긴 했는데 여전히 오른쪽 선이죠. 그래서 단기 반등할 때 이렇게 제가 차익 실현하라고 그랬죠. 단기 차익 실현이 맞고 20개선 가격이 34,200원인데 깨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자, 주봉을 봐야 되는데 5주선 위에 있죠. 자, 지금부터 5주선 20선을 깨면 확 밀리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21선 이탈하면 손절. 대신에 한 번 뛴 이력이 때 또 뛸 수는 있거든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지금 우하향인 종목은 무조건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중이 짧게 돼 있어요. 이런 친구는 뛰면 다 차익 실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간의 공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요 기간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기다려야 돼. 대신에 한두 번 급등할 수는 있으니까 21선 기준으로 깨지 않은 매수, 뛰면은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240원 돌파할 때까지는 많이 아마 제 생각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고 일단 굳이 바이오니아를 매수하시려면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딱 맞아요. 자, 제노포커스가 굉장히 끼가 있었죠. 이날 뭐 거의 이게 16% 이날도
한 30% 갔기 때문에 이 친구 좀 관심 있게 봐도 돼요. 자,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는데 5개월선 가격이 6,000원이에요. 6,000원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죠. 따라서 20선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거든요. 요 21선 따라 올라가거나 21선 깨지 않은 매수, 그러면 크게 급등한 이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따라서 21선 기준으로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미세를 봅니다. 파미세를 보게 되면 좀 대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일단 5주선 이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5주선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파미세를 보는 게 맞아요. 5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틀어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자리는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21선 맞죠? 내일 같은 날 21선 깨지 않은 매수, 깨면 손절, 이게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주식은 그 누구도 제가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못 맞춘다고 그랬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맞추는 영역이 아니고,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거고 어느 자리를 지켜주거나 뚫어주면 내가 매수하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거의 찍어줄 자리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내일이나 이번 주에 추세 전환 못 해주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아무리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거나 어쨌거나 밀려요. 대신에 이번 주 수목금이 중요하고, 특히 내일 같은 날 얼마나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진단키트의 추세가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결정이 되니까 내일 잘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